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백업 채널 문화전쟁, 원영석의 문화전쟁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럼블에서 Truth Politics 검색하시면 제 채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oneoped.com, wonoped.com에서도 제 영상들을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ABC, NBC, CBS 다 3대 방송사가 다 나란히 보도했는데요. 뭐 뉴욕타워 포시엔도 그렇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곧 사퇴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공식 지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좋아하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중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건장관으로 보건장관 하면은 백신 의무화 다 폐지시키겠죠. 코로나 백신은 아마 금지시킬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 뭐 일반 백신들도 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일반 백신들도 이렇게 자폐증 걸리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니면은 CIA 국장, 트럼프가 CIA 국장 고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IA 국장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가 LA 한인타운에서 지금의 LA 한인타운에서 사망했죠. 그리고 삼촌인 존 F 케네디 주니어 나란히 이렇게 암살당했는데 많은 분이 이제 CIA가 암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리버 스톤 영화 JFK 그 영화 꼭 보세요. 예, 그 영화 보면은 거의 뭐 CIA 아니냐 배우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오스왈드 단독 범행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공식 지지를 하면은 트럼프한테 지금 한 5% 나오고 있잖아요. 경합주에서도 거의 5% 나오는데 그럼 저는 트럼프가 경합주 다 이긴다고 봐요. 예, 투명하게만 열리면 선거가. 카말라 해리스 너무 약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띄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인들이 많이 깨어나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삶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바이든 바이든 정부 아래서.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공식 지지하면 트럼프가 압승을 거둘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선거가 투명하게만 열리면 이제 그게 중요한데 버지니아 주는 이제 투명하게 열리죠. 종이 투표한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펜실베니아에서 필라델피아가 이제 문제고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 뭐 조지아주에서는 애틀랜타 이런 데가 좀 장난질이 있다 그런 비판을 항상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조심해봐요. 만약에 트럼프가 못 이기고 카말라가 이긴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미국이 내전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트럼프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그 트럼프 지지 진영에선 더 이상 못 참겠다요. 이번에 선거 한번 11월 제대로 지켜보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지 지켜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그때 당선됐을 때 언론들이 막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대도시에서. 그거보다 더 격렬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거든요. 공화당 진영에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파렴치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 때도 그렇고. 게다가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때려 부시고 증거물 없애려고, 그리고 블리치 비트라는 비싼 삭제 프로그램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연방의회 소환된 이후에 증거물을 그렇게 파괴했는데도 기소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캠페인 상대로 사찰행위를 했는데 가만히 그냥 언론들은 그것도 잘한 거야. 그래 칭찬한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이 거꾸로 돼서 난리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올해 반드시 당선이 돼야 돼요. 예. 트럼프 당선 안 되면 저는 진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동안에 얼마나 몰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랜스젠더 어젠다를 미성년자들한테 푸시하고 가슴 절제하고 남자 성기 거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소녀들의 가슴, 소년들의 성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거세 막아야 된다. 가슴 절제 수술 막아야 된다. 사춘기 차단제 이거 위험하다. 미성년자가 성전환해가지고 자살할 확률이 19배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40배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랜지션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전환한 이후에 후회하고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후변화, 오바마도 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또 기후변화 뭐 얘기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식으로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땐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솔직히 뜬구름 잡는 소리. 기후변화 어젠다 푸시하는 건. 지구 기온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970년대 타임 매거진은 지구 냉각화를 우려했었고요. 아무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공식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번 주 아마 금요일 정도에 발표할 걸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ABC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urces tell ABC News that Kennedy plans to endorse Donald Trump. 트럼프를 공식 지지할 계획 있다고. 언론들은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어떻게든 출마 못하게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비밀 경호원들도 그 요청했는데 배치 안 해줬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피격당한 뒤에서야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비밀 경호원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이게 주류 언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께 이거 전해드리는 거예요. X. Legacy media is biased. 레거시 언론들이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84%가 긍정적이에요.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89%가 부정적이고 카말라 해리스가 신부들의 아동 성폭행 그걸 덮어준 사람 아닙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런데 마치 오바마는 그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오바마 가끔씩 보면 어제 연설 이틀째 때 하는 얘기를 보면은 어린이들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해줬다는 식으로 그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오바마도 지지리 못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미국 역대급 최악으로 저는 봐요. 오바마를. 미국의 분열을 가져온 그런 대통령입니다. 오바마는. 그러니까 오바마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2016년에.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유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그 백신 안 맞아가지고 군대에서 그 강제 제대된 그 군인들을 다시 복직시킬 뿐만 아니라 백페이까지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월급까지 챙겨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공식 사과하겠다고 그 가족들한테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정의감이 넘칩니다. 트럼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근데 그걸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를 두고 루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루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비워가지고 루저라고 부르는 거죠, 트럼프를. 자, 그리고 민주당의 가짜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 워즈가 오늘 연설했죠,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마치 도널드 트럼프하고 제이디 벤스의 프로젝트 2025 이게 마치 그들의 간판 공약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트럼프하고 벤스는 프로젝트 2025를 공약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자꾸 이거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적반하장식으로 러시아하고 내통한 게 자기네들이었잖아요, 민주당. 근데 마치 트럼프가 한 것처럼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 전대 이제 3일째였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낸시 펠로시 그리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연방상원 후보 앤디 김 한인 후보 앤디 김 의원도 나왔고요. 자, 여기서 좀 오늘 전대에서 웃기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팀 워즈가 이제 그 제이디 벤스가 예일대 나온 것 같고 막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날 리스트 보면은 그 연사 리스트를 보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이렇게 나왔어요. 제이미 해리슨부터 버지니아 머그리거 그리고 세실 리처드 빌 클린턴 예일대 나왔죠. 피트 부티지지도 그렇고 어맨다 골맨은 하버드 나오고 에이미 클로버샤 이 사람도 예일대 나오고요. 근데 잘못입니까? 예? 예일대 간 게? 그러니까 엘리트 특권층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더 많지 않아요? 엘리트 특권층은? 자, 그리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인디펜던트래요. 독립이래요. 무소속이래요. 민주당 빠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를 남쪽 국경 지키는 전사, 여전사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이 1200만 명이나 들여보냅니까? 불체자 난민들을. 저 세계보건기구가 먼키박스, 엠박스를 글로벌 위기로 선포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뭔가 이상해요. 꼭 선거했다만 되면 그렇죠. 이번 전대 기간 동안에 조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렇게 비판한 게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는 문제 없어도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Can't think, can't read very well. 생각을 못하고 잘 읽지 못한다?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일자리가 81만 8천 개 덜 창출됐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경호국하고 FBI도 저는 수상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비밀경호국 트럼프 저 피격 사건 때 저는 연루됐다고 봅니다. 비밀경호국도. 자, 이런 가운데 암살 시도 몇 시간 전에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이렇게 랠리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도대체 비밀경호국은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유럽연합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X가 표현의 자유 장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EU가 머스크를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X 폐쇄시키겠다고 유럽에서. 트럼프하고 인터뷰 직전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뭐 최근에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영국은 예전의 영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9월 10일 트럼프하고 카말라 해리스 역사적인 첫 대선 토론이 있는데요. ABC 뉴스에서. 근데 ABC 뉴스 진행자 린지 데이비스 이 여자도 안티 트럼프입니다. 과거 트럼프를 KKK에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카말라 해리스 이런 거 보면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 자기 캠페인 멤버들한테 모두 코로나19 백신 반드시 맞으라고 그렇게 의무화 강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독재 국가 그러면은 북한 빼놓을 수 없죠. 김정은. 그래서 근데 북한에서 이제 엘리트층, 고위층들이 계속 지금 탈북하고 있다고 그런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자, 그리고 이정재가 출연해서 화제가 됐죠. 아클라이트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저도 뭐 그냥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좀 뭐 어쩔 수 없이 뭐 보고 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용들 찍어 보면은 엉망진창 드라마였고 LGBTQ 어젠다 넣은 드라마 중에 재밌는 드라마 한 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클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감독이 레슬리 뭐였죠? 레슬리 어쩌고인데 예, 저 여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가 하비 와인스틴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예. 어쨌든 아클라이트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예, 실패했고 이정재에 나오는 것만 볼만했어요. 그래서 시즌 2가 제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클라이트 시즌 2. woke 때문이에요. woke. 지금 디즈니가 아마 이 드라마 제작하는 데만 1억 8천만 달러나 쏟아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당연히 좋아하고요. LGBTQ라서. 하지만 그 시청자 점수가 평균 18점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뭐 최근에는 10점 간신히 넘기고 그랬어요. 예, 드라마 자체가 워낙 재미가 없었습니다. 스타워즈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에피소드 저는 1, 2, 3, 4, 5, 6 다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에피소드 1은 처음에 봤을 때는 재미가 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도 별로 재미없었는데 나중에 이걸 정치 드라마로 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팬텀 메네스, 보이지 않는 위험. 물론 그렇다고 그게 이제 뭐 에피소드 5, 뭐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처럼 그 제국의 역습처럼 이렇게 아주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재미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죠. 에피소드 1이. 하지만 어쨌든 그 1, 2, 3, 4, 5, 6 다 볼만했습니다. 다 재밌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 팬텀 메네스도 정치 드라마로 보면은 재밌습니다. 예. 나머지 7편, 스타워즈 7편, 8편, 9편. 9편은 또 LGBTQ 어젠다 넣었고 그리고 그냥 8편은 워낙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그럭저럭 봤는데 스노크를 죽여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한 솔로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디즈니는 지금 내놓는 것마다 망하고 있습니다. 예,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콜라이트 시리즈 제작에는 약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8편 에피소드 제작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1억 8천만 달러나 쏟아부었는데 돈 하나도 못 뽑아냈죠. 못 뽑아냈어요. 드라마를 이딴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안 돼. 예. 마블이나 스타워즈나 지금 아주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여감독이 저기죠. 그 레슬리 헤드랜드. 예, 레슬리 헤드랜드가 만든 영화들은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워낙 재미없어가지고. 그리고 가장 게이스런 스타워즈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예, 가장 게이 같은 그런 스타워즈 시리즈를 정말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애들한테 그런 걸 주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블도 그렇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영국에서는 It's okay to be white, 백인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호 발언으로 그렇게 치부한다고 그럽니다. 아동 포르노보다도 징계가 더 크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것도 빅뉴스인데 바이든이 핵전쟁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이렇게 뭉쳐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중국이 크나큰 핵 보유국으로 성장하면서 핵전쟁 가능성 언급한 거고 핵전쟁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바이든이. 자, 그리고 지금 바이든 교체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 10월 정도 10월 서프라이즈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바이든은 수정헌법 25조 적용해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물러나게 하든지 스스로. 벌써 이렇게 6월 버스까지 왔다 그래요. 6월 트럭이. 이삿짐 옮기려고.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민주당이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47대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11월 5일 선거를 치르는 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 진영에서.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전당대회 두 번째 날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버락 오바마 어쨌든 연설을 딱 들으면 잘한 것 같이 느껴져요. 미셸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그 오레이터로서 그러니까 그 연설가로서는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역대 최고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미셸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미셸 오바마 자산이 7천만 달러인데 이 사람도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르서스 베니어드에 맨션이 있고 하와이에도 맨션이 있고 시카고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그 정도로 필요합니까? 오바마 부부? 자기네들 그렇게 호화판 생활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버락 오바마가 과거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 더 플러머가 따졌죠. 바이든한테. 오바마한테요. 여기 이제 바이든 멘션들인데 보십시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전에 2015년에는 자산이 45억 달러인데 2021년에 25억 달러로 오히려 줄었고요. 20억 불이나.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처음에 이제 당선됐을 때만 해도 130만 불이었는데 1200만 불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엔. 지금은 뭐 7천만 달러 거의 9천만 달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 합산 이 둘. 카말라 같은 경우에는 600만 불에서 2019년 600만 불에서 지금은 800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발언하고 이렇게 호화판 생활하는 그들 자신들이 반성해야죠. 그러면. 자, 찰리 크로크가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Democrats have controlled the White House for 12 of the last 16 years and somehow it's still all Trump's fault. 마치 미국의 지금 모든 문제들이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지만 최근 16년 중 12년간을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꼬집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이렇게 뭐 미국을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통령으로서. 조 바이든이 헤매고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카말라 해리스도 부통령으로서 미국이 망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바이든 해리스 카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첫날에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라는 말은 147번이나 언급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꼬집은 겁니다. 트럼프 벤스가. 국경은 8번만 언급했습니다. 경제는 27번, 인플레이션 3번, 가격 5번, 범죄 6번, 트럼프 이름만 147번. 그럼 국경, 경제, 인플레이션, 물가, 범죄 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저 민주당 전당대회 시청률 22%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6년 대비. 오바마를 이틀째 연설하게 한 거는 4일째 때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칫 바로 전날 하면은 오바마 저렇게 연설 잘하는데 버락 오바마 저렇게 연설 잘하는데 미셸 오바마도 근데 카말라는 왜 저래? 이런 느낌 줄까봐 그렇게 간격을 이렇게 벌렸다고 그런다. 오바마 연설하는 날하고 카말라 연설하는 날. 카말라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나오죠. 말을 워낙 못하기로 유명하니까요. 클랜데스틴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Thus far, the DNC has been nothing but an anti-Trump cult rally. 안티-트럼프 사이비 종교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정확하게 적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치 1984년 조지 오르웰의 1984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보면은 항상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가 많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라스무센 리포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원들 샘플링해서 이런 장난질 제가 잘한다고 했죠. 공화당원들을 이렇게 확 줄이고 바이든 2020년 때 바이든 찍은 사람들을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political polls, 폴리 마켓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52%, 카말라 해리스 4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꽤 정확해요. 오늘 만약 투표하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는가? 트럼프 79.3, 카말라 13.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3만 1,002명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4.5%가 또 여기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트럼프한테. 그럼 거의 85%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바다 대법원에서 아주 오늘 큰 케이스 판결을 내렸는데 만약에 부정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선거 결과 공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이 거의 다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주류 언론은 근데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체자들이 투표할 수가 있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For years I have warned about the risks of illegal aliens voting in American elections. 뭐 저희들이 항상 두려워했던 거죠. We must at every level of government ensure that only citizens cast ballot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무조건 시민들만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킹메이커가 될까요? 트럼프 지지 금요일에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피닉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데 누가 또 피닉스에 있느냐? 트럼프가 애리조나주에서 이렇게 글렌데일에서 유세를 하는데 피닉스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후원 덕분에 원용석의 진실정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럼블 백업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oneoped.com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onoped.com. 제 영상이 안 보인다 싶으면은 oneoped.com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거의 7일 거의 매일 이제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이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오늘은 왜 안 올라왔지 하면은 oneoped.com, wonoped.com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 쳐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